다카의 새벽이 밝아올 때 햇빛조차도 짙은 스모그를 뚫지 못한다. 끊임없는 경적 소리, 어린이들의 기침 소리, 쓰레기 냄새와 오래된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가 뒤섞여 오염과 빈곤이 가득한 숨막히는 공기를 만들어낸다. 모든 수로가 건개변하고 모든 골목길이 쓰레기와 하수로 막혀 있는 곳에서 삶은 절박하게 버티고 있다. 이곳이 바로 다카, 결코 잠들지 않지만 매일 질식하고 있는 도시다. 첫 번째, 더러운 쓰레기가 온 도시에 널려 있다. 다카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모든 무 앞에 두꺼운 먼지층이 쌓여 있는 것을 마주하게 된다. 좁은 골목은 플라스틱 포장지, 종이 조각, 썩은 음식, 찢어진 봉투, 심지어 소똥으로 가득 차 있다. 인도는 쓰레기 더미에 가려고 해 보이지 않을 정도이며 코를 막지 않고는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악취가 가득하다. 한때 관광지로 복원되었던 아티랄 호수 주변은 이제 심한 악취로 덮여 있다. 호수의 물은 건개변했고 얇은 기름막이 떠 있어 호숫가를 산책하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다. 도심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에는 작은 산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들이 악취를 풍기며 버스를 탄 승객들 중 일부는 이를 참지 못하고 구토하기도 한다. 매표소 직원들이 양수를 뿌리려 애쓰지만 화학 냄새와 썩은 쓰레기 냄새가 섞여 상황은 더 악화된다. 찢어진 쓰레기 봉투는 도로 위로 흘러나와 파리와 곤충들을 유인하고 동물의 배설물과 소변 냄새가 공기 중을 맴돈다. 이는 쓰레기 관리 시스템이 심각한 방치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2025년 공식 자료에 따르면 다카는 하루에 약 6,500톤의 고형 폐기물을 생산하지만 그 절반 이상이 수거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수로와 배수구에 직접 버려져 수로를 막고 홍수를 유발하며 전염병을 퍼뜨린다. 하티라로스는 도시에서 가장 심각한 오염 지역 중 하나로 암모니아 농도와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안전 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문제는 이 상황이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붐비는 노상시장을 지나거나 도시의 주요 도로를 따라 이동하더라도 방치와 오염의 흔적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 더미, 열려있는 배수구, 악취 나는 고인물은 이 문제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 위기임을 일깨워준다. 그리고 이러한 광경과 냄새를 마주하게 되면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어떻게 한 나라의 수도가 이토록 오랫동안 진흙과 우물 속에 방치될 수 있는가? 두 번째, 치명적인 수원. 과거 겐지스강 위지류로 서다카의 생명줄이었던 부리강가강은 이제 도시를 가로지르는 유독한 검은띠가 되었다. 햇빛을 반사하던 수면은 이제 가죽 공장과 통제되지 않은 작업장에서 배출되는 화학 폐기물의 기름막으로 덮여 있다. 사람의 호수는 통제 없이 흘러들고 산업 폐기물과 섞여 수백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도 악취를 풍긴다. 한때 수천 가구를 먹여 살리던 이 강은 건기에는 생물학적으로 이미 죽은 강으로 간주된다. 70세인 우룰 이슬람은 20년 전만 해도 부리강가강에서 어부로 생계를 꾸렸다. 당시에는 강물이 깨끗했고 생명으로 가득했다. 그는 우리는 여기서 목욕도 하고 이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아온 동네를 먹여 살릴 수 있었죠. 라고 회상한다. 그러나 지금 그는 강가에서 음식 수레를 끌며 가족의 대대로 이어온 전통 직업을 포기해야 했다. 이제 그 안에는 아무 생명도 없다. 그는 건게 흐르고 악취를 풍기는 강물을 가리키며 한숨을 내쉰다. 방글라데시는 약 1억 7천만 명의 인구가 있으며 이들은 220개 이상의 강에 의존해 식량, 교통, 일상생활을 영위한다. 다카에는 2,3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수로 붕괴와 함께 생계를 잃었다. 강과 삼각주연구센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건기동안 부리강가강의 오염 수준은 국가 안전 기준을 훨씬 초과했다. 산업폐수가 오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가죽처리 및 직물염색에서 나온 미처리 부산물이 밤낮으로 유입되고 있다. 환경운동가 샤리프 자밀은 방글라데시 포르토베시안돌론 단체의 일원으로 과거 맑고 웅장했던 부라강가강은 이제 죽음의 문턱에 있다. 고 경고한다. 그는 이제 우리는 이곳을 생물학적으로 죽은 강이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물고기나 수생생물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 심지어 짱마철에도 독성이 일부 희석되더라도 강물의 색은 여전히 탁한 검정색이며 강둑양 쪽은 떠다니는 쓰레기로 가득하다. 오늘날 강가에 서 있으면 이 도시의 역사를 형성했던 강이 어떻게 화학물질과 쓰레기로 가득 찬 흐르는 공동묘지로 전락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 다카의 공기는 마치 담배 연기처럼 위험하다. 호흡 자체가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 PM2.5로 알려진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약 80마이크로그램으로 세계보건기구 WHO 가정한 안전기준보다 약 15배나 높다.
특히 11월에서 3월 사이의 건기에는 이 수치가 평균보다 두세 배까지 치솟아 공기가 독성 물질로 가득 차 혀끝에서 그 존재를 느낄 수 있고 폐에서는 화끈거림을 유발할 정도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다카에서 하루 동안 숨 쉬는 것은 거의 담배 2개 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 이건 2,3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는 무서운 현실이다. 방글라데시는 지난 10년간 인간개발지수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이러한 성과는 급증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빛을 잃고 있다. 전국적으로 PM2.5 의연간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6만 100 마이크로그램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으며 다카에서는 이 수치가 9만 100에 달하는 일이 빈번하다. 임원지 입자들은 머리카락보다 훨씬 작아 체내 방어막을 뚫고 폐깁수기, 심지어 혈액까지 침투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노출은 심혈관 질환, 폐암, 뇌졸중,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다양한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그 피해는 이미 명백하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3년 방글라데시 국가환경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실내외 대기오염은 매년 방글라데시에서 15만 9천 건이 넘는 조기 사망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연간 20억 일 이상의 병가가 발생하는데 이 중 55% 이상의 조기 사망은 환경 관련 건강위험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인간이 생명 손실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도 막대하다. 세계은행은 2022년의 대기오염으로 인해 방글라데시의 국내 총생산 GDP 약 4.4% 가매년 손실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비, 생산성 저하, 그리고 공중보건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으로 수백만 달러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다카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목록에 항상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벽돌가마, 노후 차량, 비규제 공장 등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중대한 조치가 없다면 이 도시의 시민들은 앞으로도 건강과 삶의 시간을 계속해서 대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때 생명의 상징이던 이 도시의 공기는 이제 조용히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네 번째, 다카의 교통 혼돈. 다카에서는 차량 경적 소리가 도시의 심장박동처럼 끊임없이 울려 퍼진다. 해가 뜨기 전부터 도로는 이미 인력거, 고장난 버스, 오토바이로 가득 차며 공간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벌어진다. 오전 중반쯤이면 거리 전체가 움직일 수 없는 차량의 그물망으로 변하고 각 차량은 짙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공기를 더욱 탁하게 만든다. 보행자, 특히 어린이와 노인에게 있어 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닌 잘못 디디면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위험구역이다. 약 300제곱킬로미터 면적에 2천만 명 이상이 몰려 사는 다카의 교통악몽은 남아시아 어느 도시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이다. 수치는 암울한 현실을 보여준다. 차량 평균 속도는 시속 5km 이하로 거의 걷는 속도와 비슷할 정도다. 10분 거리의 이동이 이제는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한다. BUET 사고연구소에 따르면 교통체증은 다카에서 하루에 약 82락시간의 노동력을 앗아가고 있다. 분석가들은 이만성적인 교통체증이 방글라데시 GDP의 연간 최대 10%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인프라에 있다. 다카의 도로는 이처럼 방대한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적이 없었다.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소유가 급증했지만 대중교통은 여전히 부족하고 유지관리도 부실하다. 결국 주민들, 인력거, 자가용 외에는 선택지가 없고 이는 도시의 혈관을 더 심각하게 막는다. 이로 인한 결과는 단지 불편함에 그치지 않는다. 수시간 동안 멈춰선 차량들은 독성 배출가스를 공기 중에 퍼뜨려 이미 심각한 오염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차량 이용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커지고 있으며 참을성 없고 무모한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6월에는 수라워드 우디온에서 열린 방글라데시 이슬라미 안돌란이 대규모 시위로 인해 굴리스탄, 자트라바리, 세다바드, 카크라일 등 주요 지역의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운전자와 승객 모두에게 이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었다. 이는 다카의 공공공간이 얼마나 취약하고 숨막히는지를 매일 상기시키는 메시지였다. 다섯 번째, 다카에서 집은 더 이상한 식처가 아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약 68%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약 70억 명에 해당한다. 유엔이 예측에 따르면 이 중 거의 3분의 2, 즉 약 46억 명이 빈민가에 살게 될 수 있다. 현재 방글라데시의 다카는 이 암울한 미래의 대표적인 사례다. 약 300제곱킬로미터 의좁은 면적에 2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으며 이 중 40% 이상은 나무조각, 양철, 천조각으로 지어진 임시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다카의 붐비는 거리에서 살고 있는 레아 가족을 보자. 그녀는 두 자녀를 둔 어머니로 그녀의 집은 사실상 몇 평남지 탕보도 위에 위치한 판잣집이며 실질적으로는 빈민가로 내려가는 통로에 불과하다.
그곳에서 그녀의 가족은 요리하고 식사하며 잠을 잔다. 그녀의 남편은 비정기적인 수공업 일을 하고 그녀는 소소한 물건을 팔아 하루 한 끼 식사를 마련하러 애쓴다. 그녀는 말한다. 적어도 이 도시에서는 남편이 일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을보다 기회가 많거든요. 다카의 빈민가는 모든 구에 흩어져 있으며 비공식적인 시스템 속에서 혼란스럽게 운영된다. 일부 정착촌은 전기와 물을 공급받지만 대부분은 공공설비에서 도둑질한 것이다. 이러한 자원은 지역 권력 브로커들에 의해 몇 배나 높은 가격으로 가족들에게 되팔린다. 이러한 암시장 기반의 인프라는 IT의 포르토프랭스와 유사한데 그곳에서도 깽단이 기본 서비스 접근권을 위협과 폭력으로 통제하며 수익을 보호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도시 인구 중 거의 절반이 빈민가에서 살고 있다. 유엔은 2025년까지 다카의 인구가 3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도시의 이미 취약한 주거 환경을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많은 가족에게는 심지어 짝마철 빗물도 막지 못하는 작은 오두막조차도 사치로 여겨진다. 토지 소유권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밤사이 불도저가 전체 동네를 쓸어버리는 강제 철거가 일어나도 보상은 없고 갈 곳도 없다. 이러한 빈민가를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의 생명력과 동시에 삶의 불안정함이 느껴진다. 태풍 하나, 화재 한 번, 또는 정부의 강제 철거 한 번이면 그들의 삶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있다. 다카에서 집이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매일이 생존을 건 도박이다. 6번째, 도시과밀. 다카는 하나의 재앙이 아닌 끊임없는 자기 발전의 부담으로 인해 붕괴 직전에 놓인 도시다. 매년 약 50만 명의 신규 이주민이 농촌에서 수도로 몰려오며 더 이상 농촌이 제공하지 못하는 일자리와 기회를 찾는다. 이 이주 행렬은 도시 위 상수도, 의료, 교육 시스템을 한계 이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다카는 필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건설 또는 보수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도시화 속도는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보다는 느리지만 그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 2050년까지 방글라데시의 도시 인구는 1억 1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도시인 다카는 2030년까지 약 2700만 명의 인구로 세계 6위 규모 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극단적인 도시 전환은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주택은 도시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가 되었으며 가난한 가정은 심지어 소박한 집세조차 감당할 수 없어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휴진하도로변 혹은 사용되지 않는 사유지에 정착해 양철, 목재, 파편으로 된 빈민가를 만들어낸다. 이들 지역은 매우 혼잡하고 기본적인 위생설비도 없어질 병위운상이 되고 있다. 교통은 끊임없는 골칫거리다. 등록되지 않은 수많은 인력거들이 좁은 도로를 막고 있으며 제대로 계획되지 않은 교통망과 미흡한 교통법 집행은 끝없는 정체를 유발한다. 교통체증으로 허비되는 수많은 시간은 생산성을 저하시켜 경제에 손실을 입힌다. 빈민가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들과 여성은 특히 취약하여 나쁜 위생환경으로 인해 설사, 호흡기 감염, 발열 같은 질병에 자주 시달린다. 교육을 받지 못한 농촌 출신 이주민들은 도시 문맹률을 높이며 이미 과밀 상태인 학교들로 인해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교실 없이 방치된다. 배수, 하수도, 식수 공급, 쓰레기 수거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 대도시들에서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7번째, 방글라데시 여성 의류 노동자들. 의류 산업은 방글라데시 경제 위중 추로 전체 수출 수익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약 400만 명의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여성이다. 대개 농촌 출신인 여성들은 방글라데시를 세계적인 의류 수출국으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류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착취와 구조적인 장애물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그들의 경제적 권한과 개인 복지를 저해하고 있다. 350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매일 10에서 12시간씩 환기도 되지 않는 비좁은 공장에서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다. 안전한 화장실, 깨끗한 식수, 위생용품과 같은 기본적인 시설조차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다. 성폭력과 성희롱은 여전히 만연하지만 대부분 신고되지 않는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140명의 여성 노동자 중 45%는 성희롱을, 22%는 심리적 학대를, 17%는 언어적 모욕을, 9%는 경제적 착취를, 7%는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수치는 충격적이지만
실제 문제의 규모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임금 불평등은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 여성 노동자는 남성 동료보다 최대 30%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많은 여성들이 겨우 집세화시키만 충당할 수 있을 뿐 미래를 위한 저축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든다. 이러한 재정적 제약은 여성들이 소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빈곤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초등교육도 마치지 못한 채 일을 시작하여 착취에 더 취약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하거나 더 나은 직업 기회를 얻는 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깊이 뿌리내린 사회적 기대 또한 여성의 경력 발전을 제한한다. 여성은 가족 돌봄 책임을 직업상의 목표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으며 이로 인해 많은 여성이 중도의 경력을 포기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의류산업 내 여성의 참여율을 감소시키며 이는 산업의 생산성과 여성의 경제적 권한에 위협이 된다.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의 토대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성은 구조적 불평등의 그물에 갇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환경 개선, 노동권 보호, 성평등 촉진, 해로운 사회규범에 대한 도전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8번째, 조혼. 조혼은 방글라데시에서 여전히 가장 시급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수백만 명의 소녀들을 빈곤, 교육기회 상실, 평생 지속되는 취약성의 굴레로 몰아넣고 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소녀의 절반 이상, 약 51%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한다. 이들 소녀에게 있어 학업을 마치고 독립하며 경력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른 나이에 엄마가 되고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며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로 대체된다. 이러한 이기위 뿌리는 깊은 문화적 관습 속에 있다. 방글라데시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인식과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보다 가치가 낮다는 믿음이 주요 원인이다. 빈곤은 조혼의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다. 통계에 따르면 만 20세에서 24세 사이의 여성 중 18세 이전에 결혼한 여성이 약 64%가 가장 가난한 가정 출신이며 이는 부유한 가정 출신 여성의 33%에 비해 현저히 높다. 경제적 어려움이 만연한 지역사회에서는 어린 딸이 경제적 짐으로 간주되며 일부 부모는 자녀의 장래를 보장하고 가족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조혼을 선택한다. 때로는 이미 아내가 있는 나이 많은 남성과 결혼시키기도 한다. 문화적 규범과 사회적 압력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많은 가족은 딸이 결혼하지 않으면 비난받을까 두려워하고 어린 소녀들의 순결을 지키는 데 집착한다. 조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민의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여성이 결혼을 통해서만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를 얻는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조혼과 강제 결혼을 계속해서 조장하며 그 해악이 분명함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인도주의적 위기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자연재해, 경제적 충격, 분쟁 상황에서 가족들은 빈곤에 대처하거나 성폭력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성급한 결정은 오히려 더 가혹한 현실로 이어진다. 학교를 중단한 소녀들은 더욱 의존적이고 취약해지며 이른 임신과 의료 부족으로 건강까지 위협받는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 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규범에 도전하고 교육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가족들에게 딸들의 잠재력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때까지 조혼은 방글라데시 수백만 명 소녀들의 미래를 뒤로 끌어당기는 무거운 족쇄로 남아있을 것이다. 9번째,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닭하는 더러움과 빈곤이 결합된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산증거다. 붐비는 거리, 오염된 공기, 취약한 공동체들은 방치, 급속한 도시화, 불평등이 어떻게 한때 번영하던 수도를 생존을 위한 투쟁의 무대로 바꾸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다카의 현실은 절망만 가득한 이야기가 아니다. 올바른 사고방식, 목표지향적인 정책, 그리고 집단적인 행동이 뒷받침된다면 변화는 가능할 뿐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다카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교훈은 환경적, 사회적 위기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이다. 오염, 통제되지 않은 성장, 빈곤은 서로를 먹이 삼으며 해마다 점점 더 악화되는 악순환을 만든다. 하지만 전략적인 리더십이 있다면 아주 작은 조치만으로도 단기간 내에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정부와 지방당국은 전국적인 청소 캠페인을 시작하고 시민들이 집 앞, 가게 앞, 사무실과 음식점 앞에 청결을 유지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먼지, 부서진 벽돌, 건축 폐기물이 도로를 막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언론, 방송, 신문, SNS, 지역방송 등을 동원한 통합적인 홍보 활동은 시민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장기적인 효과를 보장하려면 이를 지키지 않는 개인,
기업, 심지어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두 번째 교훈은 도시 문제 해결에는 국내적 노력뿐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카의 대기오염이나 의류산업에서의 착취 문제는 글로벌 공급망과 소비 패턴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국제 브랜드와 소비자들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을 요구할 책임이 있다. 이와 동시에 국제 환경 이니셔티브들은 방글라데시가 더 깨끗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며 폐기물 관리를 개선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다카는 우리에게 진보는 인식과 행동 위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더 깨끗한 도시는 결코 먼 꿈이 아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집단적인 행동에서 시작되어 결국 전국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오늘날 다카는 생존과 몰락 사이의 싸움을 상징하는 도시일 수 있지만 동시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영감을 지닌 도시이기도 하다. 우리가 귀 기울이고 반응한다면 방글라데시의 더럽고 가난한 현실을 직면할 수 있다. 오염된 공기, 독성 가득한 강, 불안정한 집들이 일상이 된 세상 말이다. 하지만 그 먼지와 혼돈 너머에는 변화를 기다리는 강인하고 희망에 찬 사람들이 있다. 다카는 단순히 문제에 빠진 도시가 아니라 생존을 이어가는 생생한 이야기이며 세계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다. 만약 이 여정이 당신이 마음을 움직였거나 방글라데시 위 숨겨진 투쟁을 보게 했다면 그들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좋아하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세상이 감히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곳들에서 가공되지 않은 진실을 함께 발견해 나갑시다.